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조간 신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사도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일면 기사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어제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스키장은 문을 닫고 정동진도 폐쇄. 그리고요. 5인 이상 모임 금지입니다.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앞서서 전날 그제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죠. 어제는 정부가 전국에 적용한다. 이 내용을 특별 방역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적용 기간은요. 내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입니다. 앞서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발표했죠. 오늘부터 수도권은 오늘부터 적용입니다. 호텔 예약도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땜질 방역의 현장 혼선 가중.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사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맨 위로 갑니다. 78 바이든 백신 접종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 말고 맞으세요. 미국 내에서는 백신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좀 설득을 하는데 바이든 당선인이 직접 맞으면서 걱정 없습니다. 저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어제 사진으로 참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백신 내년 2월 돼야 75만 명분 들어온다. 이 들어오는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이건 아마 전 국민이 다 이름 아실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좀 영국에서 개발 중에 있는 백신인데 이게 내년 초에 들어오는 거는 알겠는데 75만 명분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내용 보겠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 1,000만 명분 확보했다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내년 2월에 들어오는 물량은 75만. 그럼 나머지는 2분기 그리고 4분기에 걸쳐서 순차구가 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오는 분량, 이 분량 자체가 좀 적은 거 아니냐. 기사는 이런 취지로 좀 보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는 2분기도 어려울 듯하다. 이런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주님은 남성보다 여성을 사랑했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여기 보면 이 주가요. 한자로 주식할 때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수익률을 더 냈다. 이런 뜻이 되나 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3040 여성들은요. 주식을 많이 사셨다 그래요. 그런데 삼성전자 등 우량주 위주로 꾸준히 사모아서 수익률을 평균 따져보니까 한 26% 올해 이 정도 기록을 했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에요. 남성들 경우에는 단타를 좀 많이 친답니다.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는 거예요. 20대 남성들 평균 수익률 4%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분들 글쎄 이게 뭐 100% 남성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이 내려갈 것이다. 그 내려가는 데 투자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많이 투자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손실이 많다. 이런 얘기까지 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남성보다 여성을 사랑했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오전에 아까 출근할 때 준비하실 때 보니까 기사들을 그냥 밑줄을 그어가면서 꼼꼼히 읽고 계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고요.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도 오늘 준비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불가피한 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오부 요인들 만나면서 몇 가지 이제 백신과 관련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백신 도입이 좀 늦는 것과 관련해서 좀 불가피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사로 참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꼬리 자르기입니다. 제1야당 내에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한 분 계시죠? 그런데 어제 탈당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 이 탈당이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문제가 발생한 의원들이 그냥 당을 나가곤 그리고 나서는 논란했던 문제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역시 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쓸까 말까입니다. 정의당 데스노트 이런 별칭을 받고 있죠. 정의당에서 이분 안 됩니다 하면은 대부분 다 낭만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는데 이번에 논란이 됐던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요.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애플카입니다. 애플 스마트폰 만드는 기업인데요. 전기차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오늘 좀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특별 방역 대책. 이 이야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 특별 방역 대책인데요. 표현은 코로나 핀셋 방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큰 범위 내에서 대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찝었다는 거죠. 그래서 핀셋 방역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숙박객은 50%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텔의 경우에 한 방에 손님이 있으면 그 다른 방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연말 연시 숙박 예약이 가득 찬 곳이 많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중에 예약 절반은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취소하고 누구는 취소를 안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호텔 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 예약은 괜찮나 문의 전화가 빗발을 치고 있습니다. 호텔 쪽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극성수기 폐쇄 스키장은 패닉. 그렇습니다. 지금 스키 시즌인데요. 문 닫는 겁니다. 지금요. 한 곳당 매출 50억은 날리는 셈입니다. 시즌권 미리 사왔던 스키어들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한 분위기가 전달돼 있고요. 한철 장사인데 이런 한탄도 좀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지요.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방역당국이 내놓은 설명이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도록 함으로써 권역에서 권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를 맞아서 성탄절과 신정 두 번의 연휴이자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모임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전국의 감염 위험도는 매우 높습니다. 모임이 없으면 바이러스의 이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방역 조치의 핵심적인 취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연말연시 모이지 마세요입니다. 연말연시 모임도 많고 여러 행사도 많지만 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입니다. 그게 취지거든요.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게 또 약간 꼼꼼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딱 오지는 않거든요. 여기 하나씩 돼 있습니다. 1월 3일까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나입니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세요. 4인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있을 경우 같이 집에서 식사하면 이건 된답니다. 일상생활이니까. 그러니까 원칙이 일상생활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생활이 아니고 좀 더 뭔가 특별한 생활, 특별한 모임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고민하신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신정 때 세배 문제죠. 부모를 모신 장남 가정에 차남 부부나 가족들이 세배를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됩니다. 직계 가족은 허용입니다. 이게 원래 수도권 지침 나올 때는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이게 지침 변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또 가볼까요? 부부 4쌍이 그럼 8명이 됩니다. 남녀 따로 앉으면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서로 대화나 교류를 하지 않는 경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테이블을 따로 앉히고 서로 남처럼 모른 척하면 되는데 이게 현실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뭐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뭐 있는데 저 마지막 거 택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택시에 4명이 탑승하면 그러니까 앞에 1명 그리고 기사분이 있죠. 뒤에 3명이 타는 겁니다. 꽉 찼어요. 택시가. 이거는 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동하는 거지 친목 모임이 아니니까. 이 표현을 여기다 친목 모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거는 일상생활 중에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큰 원칙은 일상생활은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된다. 그러나 다만 그 일상생활이라고 보기 어려운 약간 특별한 모임과 행사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자, 이렇게 원칙을 촘촘하게 핀셋 방역 대책을 세운 이유는요.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단속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단속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 단속 부분,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책임 부분, 이건 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요? 일단 전체적으로 만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예. 일단 어겨서 만나게 되면 그 만난 사람들 자체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나서 그 새로운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 그 확진자에게 이제 구상권을 또 청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 이제 커다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독박을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현실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이거 안 된다고 했지만 이거를 다 단속하긴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모임이 있은 뒤에 어떤 그 모임이나 행사를 통해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는 나중에 큰 책임을 물게 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확진자한테 이제 책임을 묻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들도 이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해석의 범위, 그러니까 어느 거는 해당이 되고 어느 거는 또 허용이 안 된다는 이런 해석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그 이의 제기에 관련된 소송들이 되게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복잡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아까 보면은 그 사례별 나온 거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원래 아까 봤던 화면. 여기 뭐 등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일단 5명 이상 같이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여기 보면 동창 5명이 시차를 두고 등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설명이 있어요. 정상에서 만나거나 중간에 교류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 남처럼 또 가야 되는 거네요, 이게. 굉장히 이게 좀 복잡한데 애매하기도 하고요. 자, 김병인 교수. 네. 제가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설명하면서 저도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지금 내용이.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보고 이제 반응 중에 하나가 이럴 바엔 차라리 3단계를 굵고 짧게 하는 게 어떤가. 지금 이거 보면은 2.5단계를 유지하면서 뭔가 더해져서 차라리 2.75단계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차라리 3단계를 짧고 굵게 가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금 예. 전에 나왔던 사진에 보면 해가 뜨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산하는 과정 속에서도 조금 있으면 해맞이를 가기 위해서 그런 많은 분도 있을 수 사람들이 있어요. 모여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로 차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5인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누군가 한 명이 추가적으로 오게 되는 순간 사적 모임에서 다 금지가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강력한 권고사항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고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인해서 예. 이 코로나19 사태가 극속도로 확산되면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이해합니다만은 적어도 연말에 관련된 부분 속에서 아주 짧은 기간이라도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분명한 기준들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제적 고통을 좀 덜어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조금씩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예. 결국 경제적인 피해는 계속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명한 정부의 결단과 조치가 촉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조치까지 사실 내리는 정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항상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측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분명히 좀 아쉬운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 생산국에서 먼저 접종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접종이 이제 늦었다는 지적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떤 설명일까요? 어떤 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백신 생산국 먼저 접종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신 생산국이 아니라는 부분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캐나다, 이스라엘 등 여기 백신 안 만듭니다. 그런데 접종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설명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백신 만들며 맞는 나라는 지금 미국뿐이다. 영국의 경우는 아직 백신이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백신 늦는데 문재인 대통령 준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같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 백신 도입 불구 만든 나라 먼저 접종은 불가피한 일. 그럼 이게 좀 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과는 다른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백신 때문에 또 걱정들이 많은데 아마 이제 백신에 있어서도 그동안 그 백신을 생산한 그 나라에서 많은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그것은 뭐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고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 좀 밑줄로 좀 소개되어 있는데요.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밑줄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이제 야당 측에서 나온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달 또는 내년 1월 접종이 예정된 나라들 싱가포르,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여기는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저 겨울 앞두고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새해 앞두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에서의 이런 지적은 백신 확보를 못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 가면은요. 자, 그럼 우리나라가 백신이 상대적으로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왜 늦었을까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올해 4월 정도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 이후 정도까지만 해도 백신 치료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하는 부분에 사실을 좀 전력을 기울인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의 여기 발언도 좀 소개가 돼 있거든요. 당시 4월 발언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 바이오 의학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개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날짜가 좀 바뀌면서 9월 들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9월 15일 발언이 소개돼 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 이런 지시를 한 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는 벌써 이제 백신 경쟁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좀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분석도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안과 관련해서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영하 고문님, 박수현 전 대변인 요 순서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하 고문. 네. 그 대통령께서 계속 이제 강조하신 게 말씀하셨는데 국내 개발을 강조하셨고 예. 가장 최초로 백신 확보를 잘 해야 된다는 게 9월 중순에 나옵니다. 9월 예. 7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청와대 내부에 백신 TF가 있었어요. 예, 꾸려졌다고 합니다. 네, 백신 TF 팀장이 누구냐? 김상조 실장이에요. 자, 그다음에 정책실장. 네, 정책실장입니다. 예, 경제학 잘하시죠? 근데 이런 방역에 대해서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거기다 있죠. 그다음에 김상조 실장이 그렇게 또 활발한 활동을 하신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신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뭐 우리 국내에 지금 치료제 잘 개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 섞인 보고만이 가져가진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저런 불가피하고 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진짜 전문가들을 주위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대로 해야 되는데 진짜로 뭐 전문가들은 그래요. 백신 접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 면역이 언제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집단 면역이 이렇게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 내년도에도 우리는 집단 면역에서 우리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1년 이상이 지금 지나서 진짜 지금이라도 진짜로 많은 우리나라의 감염 그다음에 방역에 대한 전문가들을 좀 한번 모으셔갖고 예. 진짜 들으셔야 되고 또 뭐 여기 전문가들은 뭐 2월 3월 달에도 백신이 중요합니다. 2번, 3번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예. 주변에 다시 한번 전문가들을 두시고 다시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우리 방대본이라고 전문가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속적으로 뭔가 조언을 하고 제안을 할 텐데요. 방역은 잘했는데 예. 백신에 대한 전문가는 지금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최초로 백신 구매에 대해서 예. 활발한 이 행동을 한 거는 11월 27일입니다. 무슨 날이냐면 감사원에서 예. 선구매해도 된다. 이 해석을 해준 이후부터 했기 때문에 굉장히 뒤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2월 내지 3월 달에 시작이 된 나라들이 6월 달에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참 국력이 굉장히 뒤처진다는 네팔, 인도, 베트남은 벌써 백신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뒤처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전문가들하고 다시 의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 하나 좀 보고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다음 기사는요. 싱가포르 얘기입니다. 아시아 국가에선 최초로 이제 백신이 도착을 한 나라죠. 참 백신이 도착했다고 이렇게 기사로 대대적으로 또 알려지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싱가포르 백신 도착 내년 희망 생겼다. 싱가포르 전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화이자 백신 아시아 국가 중 첫 확보. 그리고 EU 유럽연합도 이번 주 내 접종 개시됩니다. 세르비아는 뭐 5초 내분 도착. 그러니까 이 기사를 여기다 제목을 단 이유는 세르비아 나라 규모나 국력 규모 우리하고 비할 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백신 확보했다. 뭐 이런 취지로 아마 이 기사 내용에 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옆에 사진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백신 이렇게 되면서 싱가포르에 백신이 도착했다. 뭐 이런 사진들도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박수현 전 대변인의 평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도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 건 뭐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모든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시는 전문가 교수님이 계신데 예. 그 교수님의 페이스북 글을 읽어보면 많은 언론인 기자들이 본인에게 전화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썼어요. 도대체 이 백신에 관해서 취재를 하는 많은 기자 언론인들의 전화를 받고 보면 이 기자님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기자님들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제발 초를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초라는 거는 과장이나 방해하지 마라 이런 소리겠죠. 근데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엊그제 쓰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언론을 탓하고자 하는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 판넬에 쓴 것도 정치 백신 안 된다. 안전 백신 예스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초창기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논점이 뭐였습니까? 왜 이 코로나19를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않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왜 중국을 봉쇄하지 않느냐였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는 마스크 대란 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갈등들을 겪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야당에서는 저희 자화자찬한다고 비난하지만 우리가 자랑한 적 없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언론이 K-방역이라고 극찬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제3차 대유행의 계절적 요인과 함께 이제 1000명이 넘어가는 시기가 오니까 예. 이제는 K-방역이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백신을 왜 확보하지 못했냐. 그렇죠. 그쪽에 초점이 또 네, 맞춰졌어요.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시점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토론했습니다만 독감 백신을 맞을 때 물론 정부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난리가 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
매년 3천만 명분의 독감 백신을 맞는데 1,900만 명밖에 올해는 접종하지 못했어요. 그 예.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1,000만 명분을 전부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근거 없는 불안감을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방역과 국민 안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자세하게 본인의 그 백신과 관련한 일정들을 공개를 13번을 했다고 공개한 것은 좀 유치하고 치사해 보이지만 그러나 국민께 안심을 드리고 걱정 없다. 4,400만 명분 확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드리는 것이고 최양호 고문님께서 조금 전에 집단 면역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국이 가장 먼저 맞았잖아요. 영국이 일일 3만 명밖에 맞지 못합니다. 영국 인구가 6천만 명이에요. 예.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최소한 4천만 명 이상 맞아야 됩니다. 예. 언제까지 맞출 수 있습니까? 올해 연말 돼도 안 됩니다. 그렇죠. 해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언제 도착했느냐, 확보했느냐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집단 면역까지 어떻게 안전한 백신을 차분하게 맞을 거냐가 정부로서는 고민되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3단계 상향을 왜 안 하냐. 김병민 의원님 아까 그 정부가 고민해야 된다 예. 말씀하셨는데 3단계로 격상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5에서 -8, 10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일관된 견해입니다. 예. 정부가 어떻게 고민을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함께 손을 모으고 그걸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정치 구호를 가지고 자꾸 백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정치 백신 하지 말고 정말 안전하게 우리 국민도 74%가 안전이 정말 증명된 다음에 맞겠다는 여론 74%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부 믿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야당 의견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안전 백신을 맞힐 때까지 정말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가자. 이 말씀을 대통령은 어제 강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차분하지만 열변을 해주셨네요.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